일단 어쨌든 이제 헌법과 또 개헌법에 따라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했다. 이 부분은 지금 정부도 확인을 했죠. 이에 따라서 김 장관은 과연 어떤 인물인지 여기에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 육사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진작부터 군 내부의 충암파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이루라 기자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이 김용현 국방장관 전 경호처장 출신으로 윤 대통령 충암고 1년 선배인 최측근입니다. 육사 38기로 임관한 김 장관은요, 이 현역 시절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또 이 군 내무 요직인 합참작전본부장도 역임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에서 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TF 팀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후 첫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2년 넘게 윤 대통령을 경호 총괄했고, 이른바 이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사건 등을 통해서 이 대통령 심기 경호를 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그런 인물을 지난 8월이죠. 그러니까 김용현 당시 이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니까 야권에서는 탄핵 및 계엄 대비용 인사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계엄법상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건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김용현 장관은 이 장관 청문회에서 계엄 가능성을 일축했었습니다. 이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엄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국회 답변 태도 등을 보면은요, 이 김용현 장관의 대야 강경 모드 확인하고도 남았습니다. 또 김 장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경호처장 출신이죠. 대통령과 고등학교 선배라는 사적 인연까지 있습니다. 결국 김 장관의 건의가 그렇다면 이번 계엄 결정에 과연 결정적인 요인이었을까? 아니면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인사가 있었을까? 지금 이걸 둘러싸고서도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저희가 정확히 취재하기는 좀 어렵죠, 현재 기자들이. 그러나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동안 국회 답변 과정에서 심지어는 거의 상스러운 말까지 섞어가면서 야당 측의 그 공세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거를 잘 연결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 이른바 반국가 세력, 국정 회방 세력, 이런 개념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이 이제 충암고 선배로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하니까 꼭 국방 문제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도 협의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을 공유하면서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예산농단이나 탄핵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단순하게 어떤 국회 야당의 정치 공세성 이런 것들이 아니고 야당 내에 팽배해 있는 이른바 어떤 그 반국가적 움직임 이런 거하고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생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계엄령 선포라는 거는요. 제가 이제 차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계엄령 선포라는 거는 물론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합니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긴 하죠. 하지만 계엄령 선포만큼 또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어떤 수기가 필요한 사항도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알려진 사실만 갖고 본다면은 결국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거의 상의를 하고 건의를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는데 아시다시피 김용현 장관은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는 분이다. 경력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역시도 정치 경력상으로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3년 같았을까요? 결국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초정치적인 사안을 결정하고 시행에 옮겼다. 과연 이것이 우리 정치계에서 받아들일 만한 일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 때문에 저는 오늘 지금 대통령의 참모진들,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 대통령 비서관과 수석 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도 지는 것이지만 사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부분에서 최측근 보좌진들이 몰랐다? 자, 그럼 대통령이 가면 측근들을 패싱하고 가면 누구와 하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용인 국방부 장관하고 이 초고도의 정치적으로 아주 파장이 큰 이 문제, 국가적인 이 지금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이 참모들의 입장에서는요. 대통령이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을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김용현 장관과 윤 대통령과의 인식의 교류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는 놓은 지가 제법 꽤 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 야당에서 그 이야기할 때마다 근거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김용현 장관과 그러니까 이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기 전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국방부 장관 임명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까지 자아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군의 움직임을 두고서도 일각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고 나서 특전사 대원들로 구성된 계엄군이 이 헬기를 타고서 국회에 진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유리창을 깨고 국회 청사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 군 내부는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육군 대장 출신이죠.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치밀한 준비 없이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방사의 특임부대가 움직였고 공수부대하고 707부대가 움직였고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방사도 사실 퇴근을 하고 저녁에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계엄을 발표한 이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수방사 투입되는 병력도 우왕좌왕한 상태였고요. 네. 일선 부대에는요, 이 계엄 관련한 지시가 또 제대로 내려가지 못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루라 기자, 실제 어젯밤 군대 움직임 어떻습니까? 사실 이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은 통상 이 합동참모의장이 이 계엄 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계엄과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계엄 사령관에 합참의장 대신 이 계엄 관련 부서도 없는 육군의 수장을 앉히는 바람에 일선 부대에서는 뭐 계엄 관련 지시가 제대로 내려가지 못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김용원 장관과 박안수 이 계엄 사령관의 지휘가 특전사와 수방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선 부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이 수도권을 책임지는 육군 지상작전 이 사령부 그리고 예하의 수도군단의 장교 등 간부들은요. 계엄 선포에 맞춰서 부대로 돌아갔지만은 별다른 임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니까 군의 동요는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 기자들의 전화를 피하던 주요 지휘자들이 오히려 기자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 향후 사태 전개의 방향을 물었다고 합니다. 또 관련해 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요, CBS 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계엄이 선포된 후에 이 국회 주변에 배치된 경찰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 젊은 경찰들이 굉장히 동요했다라면서 어떤 뭐 일사불란하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안에 상당한 동요가 있다는 게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대통령이 뭐 치밀한 준비도 없이 비상계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의 주장인데요. 김 최고위원은 그냥 이게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본인이 알고 있는 이제 군 후배들, 그러니까 일선의 뭐 부대 지휘관 이런 분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민주화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어떤 국가 비상사태에서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지금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것이 정말 국내적 사정이 아니고 북한으로나 아니면 외적의 어떤 침입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우왕좌왕했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그 모공이 송연해진다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밀을 유지해야 되고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항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란 건 말 그대로 법령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만에 하나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시라든가 준전시 상황 속에서 국가가 대통령이 정말 실질적인 계엄사령관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시스템을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보태고 싶은데요. 사실 군이 우왕좌왕하다는 부분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앞서 김정은 국방장관이 청문회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런 명령을 받으면 내가 따라서 할까요? 요새 그런 군인이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요. 또 계엄사령관이 이제 포고령을 냈죠. 그런데 그 포고문 내용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혔다. 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이렇게 명시됐던 겁니다. 이걸 두고서 이건 또 뭐냐 이런 시각들이 많았고요. 지금 의료계에서는 당장 규탄 성명서 내고 있습니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몇 번을 강조했지만 이게 전시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아니면 계엄 선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 계엄 선포가 되자 저 개인적으로 방송국마다 섭외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어린 시절에 계엄을 겪어본 저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계엄군이 방송국을 장악하고 언론 집회 출판 그 결사의 자유가 제한돼서 토론이라는 거를 상상도 못하는데 방송국에서 토론 섭외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해보는 거니까 참 어설픈가 보다. 이런 우스개 생각을 했는데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방장관과 대통령. 무엇보다도 제가 어제 그 상황에서 무엇이 생각이 났냐면 트럼프 일기 때 말이죠. 흑인 차별 반대 시위를 했을 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주 방위군을 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때 국방부 장관 노합니다. 이거는 법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지금 그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계엄할 때 어떻게 저렇게 배지를 달고도 무책임한 소리를 하나 했더니 김민석 수석 최고 말이 맞다라고 지금 인식하게 만든 거. 이런 걸 볼 때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어설픈가. 거기다 처단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사실은 계엄법에는 처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계엄법의 그 무시무시함을 모르니까 정말 웃기고들 있네. 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